예,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새벽 시장에 가늠자로 볼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이것저것 돌려보다가 미증시의 차트와 구리 가격의 차트가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잠사는 구리 이야기로 문을 열까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닥터 코퍼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제 박사 정도가 되겠죠. 구리는 전자제품, 발전, 그리고 송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경제 부분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기름이나 금 가격에 비해서 지정학적이나 정치적인 영향도 덜 받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경기를 가늠하는 가늠자, 경기 선행지표로 통상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차트 다시 보실까요? 구리 가격은 6개월 데이터로 준비를 해봤고요. S&P 500 지수는 1년 데이터를 준비해봤습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서 이 동조화의 흐름이 눈에 띄죠. 제조업 기반 산업과 밀접한 이 구리 가격은 공급망 문제와도 연결고리로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 반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구리의 반등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악재가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표격인 구리 가격을 또 시장의 가늠자로 놓고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첫 번째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증시 보겠습니다. 5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이틀 연속 정말 시원한 반등다운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고요. 장 초반에는 눈치를 좀 봤죠. 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메이시스 등의 유통업체의 깜짝 실적이 가장 큰 힘을 더해줬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따로 떼서 보도록 하고요. 기술주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주들 간밤 마무리된 상승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고점 대비 한 50% 이상 빠져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기술주 저가 매수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금리부터 체크해 보실까요? 시장의 급등락이 요즘 워낙 극심해서 관심도가 살짝 좀 줄어들긴 했는데 금리의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10년물 국채금리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3.2%까지 치솟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2주 이상 좀 하락 추세를 그려가면서 지금은 2.7%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달러 지수인데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의 흐름, 고점 찍고 최근 내려오는 모양새입니다. 원래는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폭락했었죠. 그런데 최근 그 2주간은 이렇게 금리와 같이 시장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참 특이합니다. 물론 앞서 보신 것처럼 이틀간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동안 빠진 걸 생각하면 시장 상승을 했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죠. 반등이라고 일컫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 리세션 우려로 시장 하락의 동인이 이동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만큼 또 성장이 귀해진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거나 침체가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경기가 호황이지 않은 시기라면 성장하는 기업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화된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몸값이 귀해지는 성장주가 무엇이 될까요? 조금 고민을 해볼까요? 어제 엔비디아 실적 정리를 해드리면서 젠슨 황 CEO가 자신감 있는 말투로 좋은 멘트를 하면 안 좋은 분위기도 좀 종종 이제 반전이 되곤 했다라는 걸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정규장에선 엔비디아 급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픽 반도체 기업인데 이번 급락작에서 사실은 시장 막 떨어질 때 두들겨 맞은 대표적인 기술주 가운데 하나죠. 금리 상승으로 주가가 비싸다는 논리가 그동안은 컸었는데요. 어제도 사실 실적을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실적은 좋습니다. 순이익을 연간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에 3.3조 원 수준에서 올해는 15조 원 정도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조 원으로 전망치 맞춰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표 기술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의 성장이죠. 그런데 주가 수익 비율 PER은 현재 25배 수준입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60배를 넘어가도 세상을 바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멀티플 괜찮다고 환호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작년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멀티플이 말도 안 된다고들 언급이 많았습니다. PER 그때 100배, 150배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물론 2019년도 순이익 부분 보시면 적자를 이어가다가 2020년에 간신히 1조 원의 이익이 났기 때문에 PER 자체가 그동안 산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만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종목이라는 평가가 짙었습니다.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극심했었고요. 하지만 올해 1분기에만 4조 원 이상의 순이익이 올라갔고요. 내년의 추정치는 20조 원 정도. 현재 시가총액 700조 원임을 감안하면 PER이 35배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PER 35배 수치가 결코 낮은 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추천의 관점으로 지금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금리 상승기에 성장주의 고난이라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공식에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스노우플레이크 그런 관점에서 체크를 해보실까요? 과거 워런 버핏의 소프트웨어 투자로 화제가 됐던 기업이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고 주가는 급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 자세히 좀 봤는데 매출도 그렇고요. 기업 고객 증가 속도도 보면 기존에 유지해왔던 초고속 성장이 최근 둔화가 짙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보시면 고점 대비 80%, 90% 정도 급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성장이 둔화되거나 돈을 벌지 못하고 스토리로만 올랐던 종목들의 차트가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9배 정도, 9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실적을 정리하다가 주가 위치가 크게 다른 엔비디아와 스노우플레이크는 무엇이 다른가를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은 긴축의 시대입니다. 긴축 시기에는 멀리 있는 꿈보다 주머니 속의 현금이 중요하겠죠.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의 유혹이 시장에 만연해질 시기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를 들어올린 주역이죠. 소매업체들입니다. 월마트와 타깃의 실적이 시원찮게 나와서 기대치가 점점 다 같이 낮아졌죠. 리테일 쪽이 요즘 부진을 면치 못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날 개장 전에 발표된 이 세 개의 기업 모두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요. 향후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 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백화점 업체뿐만이 아니라 저렴하게 물건을 파는 이 할인점들도 호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할인된 점포 이용도가 높아졌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다른 소매 판매 업체들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소비는 현재 경기 침체 등의 이제 매크로 우려를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집니다. 덕분에 이제 간밤에 미국장은 앞서 보신 그 유통 채널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 소비재 업종 중심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소비자가 시장을 주도했죠. 무려 5% 가까운 섹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주택 판매가 6주 연속 하락한 영향 때문에 부동산 섹터만 부진했고요. 그 밖에 나머지 모든 섹터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기술주들도 강했고요.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외에도 경기가 그래도 살아있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융 섹터가 2% 이상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내로 자리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 초기라 그런지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5년 안팎의 장기 계획이 많은 편인데요. SK와 LG그룹에서도 추가로 발표해서 이 부분을 좀 넣어봤습니다. 키워드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규모, 금액들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AI, IT 등 로봇 등등 여기에 포함이 되고 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등입니다. 신재생 쪽은 계속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배터리,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까지 수소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아마 이제 저도 밸류체인을 정리해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도 로봇과 방산 밸류체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공장용 로봇과 일상용 모바일 로봇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장용 로봇의 라운테크와 T-로보틱스, 러셀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대부분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로봇들이 많습니다. 일상용 로봇에는 에브리봇, 로보티즈, 인탑스가 포함이 됩니다. 물걸레 회전 로봇 청소기 출시한 에브리봇이고요. 여기에 자율주행 로봇 부품 라이다 센서를 개발한 이력도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쪽 모듈 특허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인탑스도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생산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바일 로봇 쪽은 유진 로봇과 로보로보 있는데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테마성 움직임이 로보로보는 좀 짙게 나오는 편입니다. 교육용 로봇이기 때문에 이 산업 비중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방산의 경우는 누리호 2차 발사 일정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저도 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누리호 개발 주요 사업체 참여 현황을 좀 체크해드렸고 오늘은 내용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기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무기 간접 제조 측면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던 실정인데 최근 들어서 증권가를 중심으로 관련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국방용 리튬 1차 전지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트레가이는 지구관 측 인공위성을 생산하는 제품의 용역 회사입니다. 그리고 i3 시스템은 적외선 영상 센서 제조업체인데 이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군수용에도 들어가지만 자율주행 쪽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노코와 퍼스텍, 큐니드, 빅텍, 한화 시스템은 기존에 좀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이죠. 특히 빅텍과 한화 시스템은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온앵커의 당첨사였습니다.